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임신 8개월인 예비 엄마예요. 평소에도 판을 보며 울고 웃고 지내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싶어서 늦은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글이 다소 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 장녀로 태어났고 제 밑에는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휴, 글을 쓰려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먹먹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이라고 학대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큰 딸입니다.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친정 엄마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라서 지금은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개망난이로 컸고요.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하자면 맨 처음 태어나 딸이라는 이유로 갓 태어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할머니랑 그렇게 울었다네요, 친정 엄마가. 저희 외할머니가 딸만 7명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모가 6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한이 되실까 하면서 이해도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딸이라고 그렇게 우셨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고요.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들 낳았다고 동네에 떡을 돌리고 잔치를 하고 그랬었다네요. 저희가 어릴 때 친정엄마는 맞벌이셔서 저희를 외할머니한테 맡기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도 그때 은근히 저희를 좀 차별하셨죠. 먹을 걸로 제일 심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세지를 구워도 넌 여자니까 2개만 먹고 남동생은 아들이니까 5개 먹고 이런 식. 친정 엄마는 더더욱 심했고요. 어릴 적 제가 좋아하는 만화영화 테이프를 너무 자주 틀어본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비디오를 박살을 내고 그 모습에 저와 남동생이 둘 다 놀랐지만 저보고는 뭘 놀라냐며 귀싸대기를 날리고 남동생한테는 우리 아들 놀랐니?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 번쩍 안아들며 다른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6살 때고요. 어릴 적 집안 환경이 조금 좋지 못해서 친정엄마가 부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 치를 때 돌아가신 분들한테 신겨드리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 그걸 나무젓가락으로 풀로 무지개 색깔 테두리를 붙이는 거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저한테 매일 짜증을 냈고 6살 된 저한테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혼자서 못 푼다며 파리채 뒷부분 아시나요? 그 딱딱한 그걸로 3, 4시간 동안 제 머리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때리셨어요. 밤늦게 퇴근한 아빠가 너무 놀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엄마는 병원에 핑계댈 말이 없다고 놔두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방치했고 물렁물렁해진 머리가 나중엔 멍이 되어 얼굴로 내려와 눈으로 내려오더군요. 물렁물렁해진 머리가 나중에는 멍이 되어 얼굴로 내려와 결국엔 눈으로 내려오더군요. 그래서 제 눈은 팬더처럼 시꺼멓게 멍이 들어서 몇 달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절 보고 밤팅이라 놀리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같이 웃곤 하셨죠. 유치원에 보낼 때는 저 혼자 길 가다가 전봇대에 들이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고 동생과 싸우거나 말다툼이 있을 땐 묻고 따지는 것도 없이 바로 어린 저에게 귀싸대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다닌 적도 여러 번이고 그렇게 맞고 울면 우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파리채를 가지고 와서 일부러 제 발가락 부분을 세게 때리곤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발가락 뼈가 얼마나 약한 부분이고 맞으면 잘 부러지는 곳인지. 그래서 발가락도 부러졌었지만 놔두면 저절로 붓는다며 쩔뚝거리며 걸어도 저를 그대로 방치했고 길에서 넘어져 팔꿈치가 찢어서 들어왔을 때도 그 위험한 곳에 남동생까지 데리고 갔었냐며 내 아들이 다치면 어쩔 뻔했냐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팔꿈치에 피를 철철 흘리는 제게 귀싸대기를 때리고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팔꿈치에는 2cm 째졌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7살쯤 남동생과 싸웠다고 저 혼자 추운 날 밖에 맨발로 길에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같이 친하게 지내던 동네에 2~3살 많던 언니가 어젯밤에 너희 집 앞에 지나가는데 너희 엄마가 너 혼내는 소리 들었다. 괜찮니? 이 말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외할머니가 저희를 맡아서 키워주셨었는데 남동생은 너무 싸거돌아 키운 탓인지 중3이 될 때까지 미용실을 혼자 가지 못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포경 수술을 하고 왔다는 엄마는 남동생 옆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네 동생은 남자고 많이 먹어야 하니까 너는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라 하고는 제 앞접시에 고기 몇 점만 올려주시고 고기 굽는 불판에 젓가락이라도 스치려 하면 친정엄마는 들고 있는 수저를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주위 사람들, 아니 친척들까지도 그런 엄마를 보며 수군거렸고 저보러 불쌍하다고 뒤에서 더 저를 챙겨주기까지 했습니다. 남동생은 점점 자랄수록 그런 제 모습에 낄낄거리고 조금만 저에게 불만이 생기면 엄마에게 이야기하겠다,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저를 협박하고 제가 혼나거나 맞는 모습을 보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했던 말을 30살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도 잊을 수가 없네요. 큰딸 XX는 때려도 별로 마음이 안 아파. 묵묵하게 맞고 있는 거 보면 오기가 더 생겨서 때리고 싶어져. 근데 아들 XX는 보는 것만으로도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혼내기가 싫어. 저도 맞으면 울 줄 알고 잘못했다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돌아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손찌검이기에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돌아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손찌검이기에 어쩌면 적응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서 묵묵히 맞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학생 때 엄청난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술, 담배, 가출을 일삼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집이 싫고 엄마가 싫고 모든 걸 알면서도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고 저를 폭행하는 엄마를 그대로 나 몰라라 하고 방치했던 아빠.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세 사람이 화목하게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틈만 나면 집을 나가고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